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2015년 4월 24일 금요일 아침에 주간 배달합니다.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 과정에서 바로 잡히기를 소망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곧바로 항소해서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밤에 큰 뉴스가 하나 나왔지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입니다. 경향신문 신면 보도인데요.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교육계와 정치권 일각의 주장도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오늘 조선일보 사설 내용이 그러합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들의 인지도가 워낙 낮다 보니 자기 이름을 알리고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후보들 간의 흑색 선전도 심각하다.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된 2014년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교육감 직선제는 학교 운영위원끼리 교육감을 뽑는 간선제가 금권선거, 파벌선거라는 논란을 빚자 도입한 것이지만 극심한 정치 이념 대결 구도로 전개되면서 진흙탕 싸움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감 직선제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이 제도를 계속 가져갈 건지에 대한 의문이 일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진보 교육감이 들어서면 교육감 직선제 이거 재고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보수 교육계 또 보수 정치권 그리고 보수 언론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 판결 이후에 이런 주장들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그 재판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나흘 동안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고승덕 후보가 영주권이 있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조희연 교육감이 당시 이것이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또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죄는 공표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지요. 하지만 재판부는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 피고는 미필적으로나마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런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의 트위터 내용을 보고 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졌고 이와 관련해서 해명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가 영주권을 보유 안 했을 것이다라고 본 측면도 있으며 아울러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진실을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흑색 선전을 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교육감직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할 뜻을 밝혀서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동일한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은 당선 무효가 확정이 될 텐데요. 후폭풍은 만만치 않습니다. 30억에 해당하는 선거비용 이거 다 토해내야 합니다. 교육감직을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돌려받은 30억 이거 반납해야 하고요. 항소심에서 형량이 축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한국일보 일면 분석인데요. 사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이 낙권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그 재판 결과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 국민참여재판을 흔드는 그런 주장을 보수 언론은 펴지 않고 있네요. 예. 지난번 안도현 시인 또 김어준, 추진우 두 사람에 대한 판결,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오니까 그때 국민참여재판이 감성 판결이니 하면서 맹비난을 퍼부었던 보수 언론 아닙니까? 이번에 뭐라 이야기를 안 하네요. 자, 계속해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2007년 12월 특별 사면 때 MB 측근 원세훈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이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해서 성완종 전 회장 사면을 이렇게 추진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핵심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 2부시장도 성완종 전 회장과 함께 사면을 받았다면서 양윤재 전 부시장 사면을 요청한 것은 원세훈 전 원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행정 1부시장으로 양윤재 전 부시장과 함께 일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이명박계지요. 현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돼 있기 때문에 반론을 조선일보가 받을 수는 없는 형편이어서 원세훈 반론은 이렇게 생략이 됐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일 경우 당시 친이명박계에서 특정인 사면을 요청했다는 것이 처음 확인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제 성완종 전 회장은 MB 측 요청에 의해서 사면이 이루어졌다. 양윤재 전 부시장 케이스와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자체 조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한겨레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성완종의 2007년 12월 사면에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됐다는 그런 주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 과정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그런 증언입니다. 자, 아까는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원세훈을 지목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한겨레 기사는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성완종 전 회장과 가까웠던 정치권의 한 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07년 이루어진 성완종 전 회장의 2차 사면은 당시 여의도연구소 고문으로 있던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MB 최측근을 통해서 인수위원회에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인사는 2007년 12월 25일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사면을 받게 될 것 같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경위를 물었더니 이병기 고문이 힘을 썼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하루 이틀 뒤 충남 서산농협 스카이라운지에서 성완종 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거듭 물었더니 이병기 고문이 힘을 써준 것이 맞다 이렇게 거듭 확인해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실 참여정부의 성완종 2차 사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인물이 친이명박계의 권성동 의원 아닙니까? 자,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 그 친노무현계 인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형식으로 지금 논쟁 구도가 형성돼 있는데 이 논쟁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친박근혜계 이병기 실장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친박계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기 실장,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는 인물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액수가 이름 옆에 적혀있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이병기 실장이 성완종 전 회장과 각별한 사이임을 상당히 오래된 사이임을 증명하는 한 단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뉴스가 상당히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겨레 기사 또 보겠습니다. 이번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야기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건 초반에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더니 자신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과 증언이 나오니까 무대응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휴대전화 어제 하루 종일 꺼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2006년 9월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일행의 독일 방문 당시 초청한 독일 재단에서 항공료 전액을 부담했다 이렇게 애초에 설명을 해왔는데 그 설명과는 다르게 그 재단이 국제항공편은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한겨레가 보도한 이후 그 시점 이후로는 통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국민일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네요. 1면 그리고 4면에 관련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발언 내용의 핵심은 수사 8명에 국한하지 않는다. 성완종 로비 내역은 다 조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완종 메모에 담겨있는 8명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과 연관해서도 성완종의 로비가 다 있는 주체가 있다면 다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시점을 거론합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성완종 전 회장이 정치권에 로비한 내역 전반을 다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그렇다면은 2006년 이 시점은 왜 언급이 된 것일까? 황교안 장관은 성완종 전 회장이 2005년 5월과 2007년 12월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단기간에 연달아 사면이 이루어진다는 게 통상 있는 일이 아니다. 현 단계에서 수사 대상인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문제가 있다면 다 수사를 해야 되죠. 자, 수사 8명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 8명은 수사하지 않겠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예. 우선적이고 엄중하게 수사해야 될 8명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인척관계인 검찰 일반직 고위 공무원에게 수시로 성완종 리스트 관련한 수사 상황을 알아본 정황이 나왔다. 이런 기사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 사망 직후에 태안군 의원에게 자신과 관련한 동향을 캐묻고 자신의 전 운전기사에게도 회유를 시도한 의혹을 받았던 이완구 총리. 이제는
검찰에 있는 인척에게서 수사 정보를 미리 빼내려 한 의혹까지 밝히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 서울의 한 검찰청 사무국장인 A국장인데, 그래서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특별수사팀은 이 국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A국장, 이완구 총리의 인척인 동시에 성완종 전 회장이 이끄는 충청포럼 멤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완종 전 회장이 숨진 지난 9일 이후 이완구 총리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검찰이 포착을 했는데, A 국장과 이완구 총리는 평소에도 통화 기록이 있지만 성완종 전 회장 사망 이후 로비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통화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분이 총리를 하면 안 되죠. 총리직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현직 총리입니다. 대통령은 왜 즉각 수리를 안 하는지 의문이고요. 예, 아무리 지금 국내에 없더라도 이런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게다가 증거인멸 의혹까지 받고 있는 사람을 여태껏 총리 자리에 앉히고 있는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 계속해서 사면으로 가보면은 지난 20일 밤에 사의를 표명하기 전까지 성완종 전 회장과는 잘 모르는 사이라고 발뺌했던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된 이후 자신의 인척인 검찰 간부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수사 상황을 점검한 정황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완구 총리가 검찰 간부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강요했다면 이거는 직권 남용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는군요. 자, 불똥이 이제는 홍준표 현 경남지사에게도 튈 양상입니다. 오늘 한겨레가 특종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우선 그 기사에 앞서서 홍준표 지사와 동아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홍준표 지사 올무론을 펼쳤다고 합니다. 올무에 걸려들었을 때는 차분하게 올무를 풀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거듭 억울함을 내비쳤는데요. 홍준표 지사는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올무에 걸린 짐승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올무가 더 옥죄어든다 이러면서 앞으로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아시는 대로 2011년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그때 후보로 나선 홍준표 지사가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지금 휩싸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한겨레 특종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들이 이 돈의 중간 전달자로 알려진 윤모 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며 전 동아일보 기자, 이 사람과 접촉해서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홍준표 지사 지시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파문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홍준표 지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기혁 씨, 이 사람이 최근에 윤모 씨를 만나서 홍준표 지사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말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윤모 씨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지사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로 찾아가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주변에 밝힌 바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기혁 씨는 지난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윤모 씨를 만나서 1억 원을 전달할 당시 의원 회관에서 홍준표 지사를 만나지 못해서 다른 보좌관에게 대신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홍준표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응 씨도 최근 이 윤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비슷한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응 씨는 홍준표 지사의 선거를 도운 측근으로 현재 경남도청 산하의 기관장으로 있습니다. 두 사람 요구에 대해서 윤모 씨는 성완종 전 회장이 숨지기 전에 돈 전달 상황을 확인하는 자리에 박준호 전 상무와 이용기 부장이 있었다. 이런 마당에 덮고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면서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모 씨가 게다가 이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일부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네요. 예, 홍준표 지사 큰일 났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대변인입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인수위 자문위원회에 임명되고 나서 2, 3일 만에 비리 전력자가 들어온 것을 알고 바로 사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의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성완종 회장을 임명하고 불과 2, 3일 만에 비리 전력자라고 해가지고 사퇴를 시킵니다. 강제로. 성완종 전 회장은 그해 1월 11일 태안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한 인수위원회의 정책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1월 11일 이후에도 성 전 회장이 인수위 자문위원회에서 사퇴하거나 경질됐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무책임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퇴시켰다던 성완종 씨의 인수위 활동 사진마저 나오니까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결국 해명에 나서고 2007년 12월 31일에 임명한 뒤 2, 3일 만에 사퇴시켰다고 말한 것은 착각했다. 2, 3일보다는 좀 더 있다가 즉 한 일주일이나 보름 있다가 사퇴시킨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1월 11일자 사진이 나왔는데 적어도 11일까지는 있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 사퇴를 시킨 건지 사퇴를 한 건지 아무튼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뭐 근거는 없습니까? 권성동 의원하고 오전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인을 해봤는데 당시 인수위원회에 이제 근무했던 직원 누구냐고 했더니 그건 모르겠다. 밝히진 않았는데 직원에 따르면 분명히 그만둔 게 맞다.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느냐 했더니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주워 담고 싶을 말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수위원회의 규모. 인수위 인사가 600명이라고 홀로 주장하고 있는 것. 인수위원회가 MB 인수위원회가 2008년 12월 말에 발족이 되는데 송환정 전 의원은 1월 3일 날 비상임 명예직인 자문위원회 임명이 됩니다. 그 당시에 비상임 자문위원이 한 600명 정도가 됐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검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비리 전력자들은 다시 죄를 시키는데 그때 성완종 전 의원은 죄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YTN 방송 내용. 그러니까 이게 600명 정도가 됐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숫자도 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답변. 2007년 12월 30날 당시 인수위 대변인이었던 이동관 대변인이 인수위 구성을 184명으로 완료했다. 내일 그러니까 12월 31일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거기에 바로 이 30일 날 여기에 써 있는 이 인수위 브리핑 성완종 포함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단이 다 나와요. 거기에 자문위원이 44명입니다. 44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성동 의원은 뭘 잘 모르고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뭘 잘 아실 만한 분의 말씀을 들어보자면 당시 인수위원회 핵심 인사가 성 전 회장을 강력하게 추천해 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2007년 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에 있으면서 인수위 명단 작성의 핵심이었던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이 핵심 인사 등이 하도 성 전 회장을 넣어달라 이렇게 여러 번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전과도 있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반대가 심했는데 결과적으로 명단에 포함돼서 결론적으로 자신이 비난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도중 휴대전화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을 검색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스마트폰으로 환노위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가 잘못 눌러 비키니 여성 사진이 뜬 것이라며 의도적인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손 모양을 좀 유심히 보면요. 손 모양 좀 유심히 봐주세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이렇게 올리는 것 같죠. 뭔가 사진을 확대하는 것 같은데 사실 국감 도중에 다른 의원 발언할 때 다른 의원 발언을 열심히 들으셔야죠. 지금 그 말도 해명도 저는 좀 납득이 좀 안 가고 사실상 저게 실수로 됐다라고 보기가 사실 제 남자 입장에서 보면.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뉴스 전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뉴스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 노림수까지 꼼꼼히 분석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 판을 깨려는 공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사람을 속이고 누가 사실을 날조하는지는 안심하고 선택하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경기도 안산 단원고 실종 학생 부모들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대해서 자식을 잃고 생기를 잃어가는 부모들을 국민들이 폭도로 매도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달라. 더 이상 희생자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을 멈춰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실종 학생 부모 또 유가족들의 입장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조선일보가 어째 실종 학생 부모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있을까요?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 그런 건 아닐까요? 예. 조근화, 허다윤 양 부모가 안산의 한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더 이상 과격한 투쟁의 현장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부디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 가족들이 물대포와 캡사이신 퇴로액을 맞으며 아들 같은 의경들과 악에 받쳐 싸우게 하는 것을 멈춰달라. 유가족이 경찰과 싸우지 않고 경찰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조선일보의 그 방향은 이렇습니다. 전문 시위꾼들이 이 유가족에게로부터 가지고 폭력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종 학생 부모들의 진위를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만으로 이분들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신문 30면에 실린 열린세상 칼럼 주목됩니다. 인도연구원장 이옥순 원장의 칼럼입니다. 제목이 인도의 무상급식입니다. 남부 타밀나두의 주총리가 시골을 방문했다가 가축에게 풀을 먹이는 한 소년을 보았다. 왜 학교에 가지 않고 여기 있는가라고 묻는 높은 분에게 소년은 당돌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학교에 가면 먹을 거 주실래요? 먹을 수 있다면 배우겠어요. 예. 그래서 인도의 무상급식이 이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정책이 탄생됐다는 겁니다. 이때가 1956년이라는 겁니다. 현재 인도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8학년까지 이르는 모든 학생들 학교에서 점심밥을 먹는데요. 급식비는 연방정부가 75%, 각 지방정부가 25%를 부담하는 형태지만은 지방정부에 따라서 분담률이 다릅니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상당히 훌륭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이옥순 원장의 주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건대 소외된 학생들이 먹고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이렇게 돕는 프로그램이란 것이죠. 그래서 성공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학생들의 취학률과 출석률, 중도 퇴학자의 비율이 상당히 호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학률과 출석률이 높아지고 중도 퇴학자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영양 상태와 성적도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부족민의 자녀와 여자아이 등 취약하고 빈곤한 계층을 학교로 부르는 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사회적 수평화라는 부수적 결과도 가져왔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약 200만 명의 가난한 여성이 일자리를 얻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고 조리와 배식, 설거지 등을 담당하는 주로 하층 카스트인 그들이 만든 음식을 상층 카스트 학생이 먹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카스트 제도에 붕괴하게 만드는 그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신보다 낮은 카스트가 조리한 음식을 먹지 않는 상층 카스트의 오래된 금기가 이렇게 은근하게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의 어떤 상징, 핵심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런 무상급식이 인도를 평등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지난해 말 뉴욕공항에서 벌어진 땅콩 회항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취향에 맞춘 특별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로얄 패밀리 서비스로 알려진 이 교육은 조현아 전 부사장 탑승일 전에 2차례나 시행됐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오너 일가가 비행기 탈 때에는 음악 볼륨이나 스프 온도까지 취향에 맞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정 상황을 설정해서 역할극까지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서 회항 당시의 객관적 상황은 국내 법원 1심 판결문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김도희 씨가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는데 이 승무원의 말과 대한항공의 말 어느 쪽의 입장에 국민들이 좀 더 신뢰감을 가질까요? 대한항공은 자문해 볼 일입니다. 조선일보 오늘 오피니언란에 어수웅 문화부 차장의 트렌드 돋보기 코너의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직무 능력을 팔아서 녹음 파일을 훔친 보건 전문가, 훔친 취재 파일을 방송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방송 앵커, 을이라는 미명하에 민원과 청탁으로 회사를 살려보려 했던 기업 회장, 하나같이 직업윤리의 배신이다. 손석희 사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웠는데 보통 이는 취재와 보도를 막는 공권력에 대항해서 사용한다. 동종업계 신문사를 물먹일 때 들먹일 권리는 아닌 것이다. 비판이 쏟아지자 손석희 사장은 그 다음날 검찰로 넘어간 이상 공적 대상물 전화 기자들이나 완벽할 수 없다는 애매한 해명을 했다. 남을 비판할 때 특히 더 엄격하고 날카로웠던 특유의 잣대는 거기 없었다. 이러면서 손석희 JTBC를 겨냥했습니다. 조선일보가요. 예. 조선일보의 직업윤리를 되물으면서 남을 비판할 때 특히 더 엄격하고 날카로웠던 특유의 잣대, 그것은 JTBC 손석희만의 잣대인지 되물어보면서 오늘 주간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려야죠.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 경기 지역에는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이 23도, 광주 24도, 대구 26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한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기상청은 주말까지 맑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